7월 18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67% 하락한 2824.3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84% 하락한 822.4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14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2종목, 코스닥에서는 12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DXVX와 XQ와 2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상장 폐지 종목인 노건 C&I와 스마트 솔루션즈를 제외하면 없었습니다. 총 14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미국의 중국 바이오 규제안인 생물보안법이 올해 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바이오 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의 정보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반사 수혜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 부각되고 있는 부분도 제약 바이오 테마의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어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11월에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제약 바이오 테마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테마 중에서도 글로벌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위고비가 국내 출시를 위한 막바지 수순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지속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DXVX와 나이백이 비만 치료제 쪽으로 엮였으며 샤페로는 암줄기세포를 표적하는 차세대 항암 면역 치료 기술의 탁월한 전임상 결과를 국제 전문학술지에 게재했다고 밝히면서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샤페로는 최근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엮인 바 있으니 체크해 주시고요. 유틸렉스는 이틀 전 개발 중인 고형암 치료제의 임상 디자인으로 제출한 초록이 오는 9월에 개최되는 유럽 종양학회에 채택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동해가스전 섹터입니다. 한국석유공사가 동해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 시추 장소로 대왕고래를 선정했습니다. 대왕고래는 이번 동해가스전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석유와 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구체적인 위치는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동해에서 첫 시추공 위치를 잠정적으로 잡고 리뷰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을 마치면 산업부에 정식으로 시추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는데요. 한국석유공사 전자조달 시스템에 따르면 대왕고래 탐사 시추를 위한 항만시설 및 하역 용역 입찰이 오늘 오후 2시에 마감됐다고 전해졌어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엑스큐어는 최근 한동훈 이민정책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온 것으로 해석됐던 종목인데요. 오늘 장시작 전 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올라오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급등 사유가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로 밝혀지면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전의 상승은 내부자 정보 유출로 인한 상승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엑스큐어는 운영자금 확보 및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확보 목적으로 AI 마인드봇 에쿼티를 대상으로 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확보 목적으로 총 1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증권을 취득하는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공시했어요. 이어서 엑스콘이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서울 중구에서 열린 CX의 솔루션 브리핑을 통해 CX의 시장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최장석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신사업 기획팀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CX의 시장이 열릴 것이고 삼성전자의 제품은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CXL 2.0을 지원하는 256GB CMMD 제품을 출시하고 주요 고객사들과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양산은 연내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엑시콘과 네오셈, 오킨스전자 같은 일부 CXL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전산업을 비롯한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서 한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본계약은 내년 3월쯤에 체결될 전망으로 우선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수주가 결정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비는 약 24조 원으로 예상보다 60%가량 많은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하반기 이후 입찰 예정인 아랍에미리티드와 네덜란드, 영국, 우크라이나 등의 원전 프로젝트에서도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프랑스를 제친 비결을 가성비로 요약했는데요.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등으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이번 수주전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온타임 온버짓이었다고 합니다. 정해진 예산으로 적기에 시공한다는 뜻인데요.
한수원은 프랑스에 반값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다고 전해졌으며 제출 서류를 마감일보다 일찍 제출하는 등 납기일을 잘 맞춘다는 이미지를 심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소식 속 한전산업을 비롯한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한편 바이온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노룰스가 상승했습니다. 포스코 DX가 안전한 작업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로봇 자동화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해당 소식에 이노룰스가 작년 11월 포스코 DX와 디지털 전환 사업 부문에서 협력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력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포커스 H&S는 최근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소식에 강세를 이어오던 종목입니다. 최근 도심에서 연이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국회가 급발진 관련한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포커스 H&S가 4채널 및 8채널 블랙박스로 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포커스 H&S가 오늘도 강세를 이어간 모습이었네요. 한편 비가전자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어제 삼성증권에서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해 2분기 영업 상황이 안정됐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지원금 제도와 단통법 폐지 추진, 제4이동 통신사 선정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업황이 위축될 우려가 있었지만 2분기에는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고 정책들이 안정화 국면에 진입하면서 영업 상황은 개선됐다고 언급했는데요. SK텔레콤과 KT는 컨센서스를 웃도는 호실적이 예상되고 LG유플러스는 시장의 눈높이와 비슷한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통신 3사가 모두 상승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비가전자는 최근 전환사채 대금 납입을 완료했다고 공시한 바 있는데요. 해당 자금 조달은 작년부터 추진 중인 몰리브덴 광산의 인수를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